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혜식입니다. 오늘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한 권력에 항거한 6월 민주항쟁 정신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내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의 힘으로 군부 독재를 종식시킨 87년 6월 항쟁 37주년 기념일입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로 촉발된 시민들의 분노는 이한열 열사의 죽음 앞에서 군부 독재 타도의 불길로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민주화를 향한 끈질긴 투쟁과 국민의 전폭적 지지로 이뤄낸 6월 항쟁의 성공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직선제 개헌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됐고 국가기관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6월 항쟁의 영향을 받은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주요 산업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힘으로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린 경험은 정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승리의 역사를 기반으로 문민정부 출범, 지방자치제 시행, 수평적 정권 교체, 촛불혁명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 걸음씩 진보하였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겉으로는 자유를 부르짖으면서도 자신을 향한 비판에는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국민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퇴행을 준엄하게 심판했지만 대통령은 총선 민심마저 거부하며 불통과 독선의 국정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최혜병 특검법은 물론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민주유공자법마저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에 항거하고 끝내 무너뜨린 역사를 만들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민주항쟁의 정신으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내겠습니다. 의혹투성이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세금 낭비로 끝난 제2의 부산 엑스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액트지오 기자회견과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에 집권 여당은 석유가 나오질 않길 바라냐는 황당한 대응을 합니다. 지난 9일 4년간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 자격에도 문제가 있는 액트지오가 어떻게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었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석유공사가 지급한 대금으로 체납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며 또다시 동문서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대통령 발표 뒤에 엉성한 해명으로 수습하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은 기대보다 걱정만 커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투입될 사업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선정 과정과 자료 공개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엇을 숨기려고 액트지오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등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명경쟁 입찰 방식에 포함된 기업이 어디이며 지난 4년간 세금도 못 낼 만큼 부실하고 법인 자격에도 흠결이 있었던 액트지오사를 어떤 절차로 선정하게 된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투성이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국민 기대만 키워놓고 세금 낭비, 외교 무능으로 끝난 부산 엑스포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소리 없이 무너지는 자영업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핀테크 기업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외식업체 81만 8,867개 중 21.5%인 17만 6,258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가게 5개 중에 하나꼴로 폐업한 셈입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9만 6,530개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1조 2,6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운영 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소비자 지갑이 굳게 닫히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3월 말 현재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은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3개월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 대출금은 31조 3천억 원으로 2019년 말 15조 6,200억 원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대출 문턱마저 높아져 집 팔고 전세를 가도 빚을 못 갚는 지경입니다. 정부가 건전 재정을 이유로 지출을 줄여 자영업 위기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역대 최대인 45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부자 감세 등으로 발생한 역대급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써야 할 사업에 돈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500만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내수산업과 중산층의 중추입니다. 가족까지 계산하면 자영업에 생계를 건 국민이 1,000만 명, 인구의 20%가 넘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내수 불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하류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소리도 못 내고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의 살려달라는 통곡이 들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집 팔아도 빚 못 갚는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의뢰하는 신용으로만 보입니까? 특단의 내수 진작책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식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민생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안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행동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